예, 이번 주 내내 언론에서는 한 외제차 브랜드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독일제 자동차 폭스바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각 나라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기준이 엄격한 곳이 미국인데 그 미국의 배기량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조작 장치를 부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 오류와는 전혀 다른 의도적인 속임수, 일종의 사기인 셈이죠. 이렇게 조작 장치를 달아서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이 미국 내에서만 50만 대. 결국 CEO는 사퇴하고 미국 내 차량은 모두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장치를 사용한 차량들이 있다는 새로운 소식들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분명 우리나라에도 이 차량들이 수만 대 굴러다니고 있다는 건데 리콜 조치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먼저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 있는 소비자 한 분 연결합니다. 직장인 신은재 씨세요. 신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폭스바겐이라고 하면은 뭐 골프, 제타, 아우디 이런 차들이 있는데 어떤 차종 네. 운행하세요? 지금 폭스바겐 제타 차량 운행 중입니다. 제타라면은 이번 미국 현지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배출가스량 조작하기 위해서 장치까지 달았다는 이번 소식 듣고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참 좀 더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더럽다. 네. 그냥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폭스바겐을 살 때 이제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구매한 게 좀 컸는데. 예.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이랄까요? 뒤통수 맞은 느낌. 네네. 그전에는 계속 국산차 이용하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용이랑 외수용이랑 좀 많이 차이도 있고, 삭발진이라든지 뭐 에어백도 안 터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예, 독일차 외제차 중에는. 예.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신뢰도가 많이 높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타를 구매하게 됐어요. 예. 네네. 이렇게 사기를 쳤다,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 듣고는 황당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일각에서는 배기가스량이 이제 그 폭스바겐이 고지한 것보다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네. 이게 뭐 소비자한테 별 해가 되는 건 없지 않느냐. 환경의 문제라면 문제지 소비자의 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월 달쯤에 차를 판매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할 생각이셨어요. 바꿀 네네네. 생각이셨어요.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경우나 이런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예.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한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인수하기로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팔려고 하는 계약이 깨진 거네요. 그렇죠. 중고가로 판매를 할 때 감가가 더 되진 않을까. 그리고 혹시 차량 판매가 쉽게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긴 합니다. 혹시 다른 데도 이런 속임수 쓰지 않았을까 또 조사하면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해당 차량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명당 66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집단 소송이요? 예. 네, 집단 소송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환경부에서도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하십니까? 기대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기대 안 하신다고 하세요? 어제 뉴스만 봐도 지금 평택항에 입항된 차를 해당 차량도 아닌 새로운 엔진을 달고 나온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속보가 하나 나왔었죠. 환경부가 네네. 조사한다고 차를 몇 대 가져갔는데 네. 그게 문제 있는 차종이 아닌 다른 엉뚱한 걸 가져갔다더라. 그렇죠. 예, 네네. 그거. 이거 이런 상황에서 뭘 바라겠어요, 솔직히. 또 한 가지. 이렇게 어쨌든 조사를 해서 폭스바겐의 그 기준 위반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한EU FTA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리콜이 불투명하다. 이 환경부 얘기도 들으셨죠? 네네, 들었어요. 예, 그거 듣고서는 어떠셨어요? 정말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봉으로 보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FTA랑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죠. 차를 조금 싸게 샀으니까 그냥 타라는 할인됐으니까 이걸로 그냥 절충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대충 타라. 대충 타라. 네네. 많이들 지금 화가 나셨네요. 이런 네. 일을 당하니까. 혹시 이번 일 말고도 AS 받으실 때라든지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많죠. 일단은 서비스 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전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정비에 대한 책임 같은 거나 예. 그런 굉장히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부분에서 네. AS에 있어서도 혹시 우리나라는 호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네. 소비자들은 하신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AS를 만약에 가잖아요. 예. 근데 뭐 라이트나 어디가 뭐 전기 장치가 이상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실내등을 갈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금 호갱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야말로 네. 호구 고객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말씀 호소였습니다. 예, 아무쪼록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폭스바겐을 타고 있는 소비자 한 분, 직장인 신은재 씨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한 분을 모실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입 브랜드 차량이 124만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 7명 중에 1명꼴로 외제차를 구입할 만큼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인 호갱이 된다면 안 되겠지요. 예,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YMCA 자동차 안전센터 성수연 간사 연결해보죠. 성 간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콜이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예, 환경부는 조작 사실이 발각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국내 법규로 리콜 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예. 실제로 리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EU FTA 때문인데 한 EU FTA의 어느 규정이 문제가 되길래요? 배출가스 관련 기준은 EU 기준을 따르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EU가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2017년 9월 이후 판매되는 신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라서 FTA 규정상 2017년 9월까지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거는 배출가스 양이 적냐 많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거기다가 뭔가 조작 장치를 넣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그 부분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법상에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단지 디젤 차에 대해서 EU 기준 따르기로 돼 있어서 2017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때까지 규정대로 좀 제재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조작 장치를 붙였건 뭐 소비자를 속였건 아니건 간에 아예 배출가스 네.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우리 정부가 국내 법에 따라서 규제에 나서면 유럽도 국내 제조사의 디젤차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도 한 EU FTA 규정을 거론하면서 제재가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통상 마찰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리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조사인 폭스바겐 코리아 쪽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폭스바겐 측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일단은 환경부에서 리콜 명령을 하기 전에 폭스바겐 쪽에서 그러니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리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수입차 업체가 우리 소비자들을 호갱 취급한 거 아니냐라는 게 앞서서 폭스바겐 운전자분의 말씀이었어요. 예.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차 업체들이 유독 좀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 전시됐다가 기스가 난 차를 판매한다던가 오래 묵은 차 이런 거를 사전 고지 없이 판매한 의혹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호갱 취급을 해왔다는 것인데 더 연비를 뻥튀기를 한다든지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고 판매 가격 책정도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AS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리비를 부과하고 또 AS 인프라도 부족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AS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고요. 더 빨리 수리가 되고 이런 점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AS를 맡겼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수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네, 일단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시정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 조치로 대체한다 그런 식의 처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소비자들도 수입차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런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 경도되기보다는 차량의 가격이라던가 차량 AS 품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되겠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비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수입차 제조사들이 국내 소비자를 함부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 소송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 내리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보고. 예. 그리고
그리고 제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뚜렷한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좀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서 뭐 집단 소송이라던가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됐던 차량에 대한 리콜도 리콜이지만 그 소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응을 하고 또 환경부도 법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엄격하게 해서 수입차들이 국내 소비자를 좀 함부로 보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되든 안 되든 소비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무섭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폭스바겐 사태 YMCA 성수연 간사까지 만나봤습니다.